반갑습니다. 네, 설명회 시작할게요. 자, 나를 처음 본다 손. 소개는 생략. 좋아. 이거는 재원생 대상 설명회이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소개를 하고 뭐 그럴 건 없죠. 네, 브로셔 보시면은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그냥 자랑 삼아 해놓은 건데 우리 디자이너님이 열의를 해줬어요. 이거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써준 거예요. 여기 말고 딴 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제 수업을 다 듣고 계신 분들이라서 재탕이긴 한데 이게 밴드에 올라가서 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본대요. 볼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구독하는 유튜버가 같은 소리 계속해서 1년 내내 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알겠죠? 일단 국어 학습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수업을 비문학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비문학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거 내가 얘기했었죠. 저 보면 과일이라는 얘기가 떠오르잖아. 그럼 수능 비문학은 뭘 물어보냐? 제시문에 사과, 포도, 귤, 키위가 있었냐는 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과일이냐 이걸 물어보고 요 과일이란 정보를 제시문에서 안 주지.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수준에서는 이런 생각이 잘 돼요. 여러분이 다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한국어로 10년 이상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 쓸어 온 거 아닌 거 제가 아는데, 그죠? 자습도 좀 땡깔 겸 겸사겸사 오신 거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머리 조금만 써볼게요. 오케이? 이거 글씨 잘 보여요? 저 맨 뒤에 chung 보이는데 오케이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해방 후 한국 법원 측 인사들의 주장은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미국식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헌법도 법인 이상 위헌법률 심사도 당연히 법의 적용이 해당하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 측 인사들은 블라블라블라. 이걸 다 읽고 나서 보통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뭐 밑줄이나 세모나 뭐 이런 게 막 있을 거야.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남겨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이크를 쓰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닫고 촬영하시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셨네요. 어쨌든 여기 다른 데도 수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고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죠, 이거. 요런 걸 병렬이라 그래. 얘기 다 했다, 그치? 대등한 정보들이 2개 이상 이렇게 나열되면 반드시 상위 정보라는 게 생기고 우리의 독해라는 거는 상위 정보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건데 요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번호 붙어있는 1, 2, 3 있죠? 요게 이 글에서 소개하는 3개의 대등한 자격을 가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 정보는 요거야. 어떻게 이걸 파헤쳐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뭐뭐라는 것이었다 했죠. 이 니은 것이다. 요게 부연이라는 서술의 표지예요. 이거는 같은 정보가 반복 설명될 때만 나오고 중요한 정보에만 붙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법원 측 인사들의 주장이 사법권에 해당하는 미국식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도 법이라서 위헌법률 심사도 사법부 관할로 해야 된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병렬의 표지죠. 뭐냐? 얘네들처럼 대등한 자격을 가진 정보가 나열될 거라는 신호탄이야. 그러면 이 또한 앞과 또한 뒤에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진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2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문장은 왜 뺐냐? 뺀 게 아니라 보세요. 이 2번 문장의 서술어 끝을 보세요. 뭐뭐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똑같은 부연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을 의미를 풀어서 써준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인 거예요. 법의 적용에 숙달된 판사들이 위헌법률 심사를 얘네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정보들이 나열되면 상위 정보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두 개 보고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반응 지점은 여기인데요. 이 도라는 조사도 이제 병렬의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묶여있는 요 정보들이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랑 자격이 대등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상위 정보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얘를 보면 할 수 있지. 자, 이 부연 끝나고 뒤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법원 측이 사법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3번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사법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다른 게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대등한 정보니까.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뭐냐? 사법심사제 도입에 법원이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요게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문단에서 인덱스가 딱 붙지. 사법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세 가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사실 완벽하게 어렵잖아. 물론 되면 좋아.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 부족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요런 그 서술 방식에 관한 지식이죠. 이걸 통해 인위적으로 해내는 거야. 이게 수업에서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이 문장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짚어볼게요. 두 번째 거 해볼까? 이거. 자, 법원 측 인사들은 의회 다수파의 전형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소수의 자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심사제라고 주장했다.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뭔지 이해돼? 이걸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봐. 법은 어디서 만들죠? 우리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어디서 만드니?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들지. 그치? 그래서 걔네가 법을 만들면 그게 사회에서 어떤 규칙으로 돼. 근데 의회 다수파,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정당이 그냥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의석수가 많아. 그러면 전횡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지들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막 입안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소수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법심사제를 법원이 가져오면 돼. 법원은 어디죠? 사법부예요. 그지? 그러니까 입법부의 횡포를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심사제니까 이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읽자마자 이 생각이 들면 이런 거 안 배워도 돼요. 그렇겠지? 그 당연하다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하다. 그렇지.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인덱스를 남기고 뭐해? 시험지에서 봐. 선택지 어떻게 구성할래?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법심사제가 사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인다는 걸 이 이유인지 물어보진 않겠죠? 이 두 개에다가 얘를 붙여서 물어보는 거야. 사법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1번이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들 멘붕이야. 왜? 안 써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국어 공부는 이런 거야.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권 분립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함께 저걸 엮어서 이해하는 거, 진짜 의미를 마음 깊게 받아들이는 거, 요거는 내가 해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대신 못해줘. 이건 여러분이 혼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런 도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배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투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야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수업을 듣든 누구 수업을 듣든 성적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능 최근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엔간 지식 없으면 잘 못 읽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 수업은 투 트랙으로 가요. 나는 수업에서 이것만 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물론 여러분이 혼자서 못할 만한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주거든요. 중간중간. 근데 요게 메인이에요. 우리 수업은. 자, 그래서 여러분 받았던 요 종이 있죠? 요 종이 7번 1년 교육과정 안내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수업 설명이니까 수업에 관한 안내를 좀 드리고 나서 Q&A 받을게요. 자, 요 각성 독서 기초편 1월이라고 돼 있지? 끝났습니다. 이건 쟤는 끝났어요. 1월 4주하고 끝났어. 야씨, 그럼 너한테 비문학 뭐 어떻게 배워? 요약 강의가 있어요. 현장 강의에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있고 요약본 교재도 있어요. 다 무상으로 나갑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요거죠. 각성 문학 기초편 2월 4주 동안 할 거고, 요거는 우리 윈터스쿨이랑 싱크를 맞췄어요. 그래서 윈터스쿨 끝나면 여러분이 문학 기초편 3주차에 합류하시게 되는데, 우리 2주차에 고전읽기 특강 한다 그랬죠? 실제 단과에서도 2주차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3주차에 들어오시면 딱 맞아. 어쨌든 문학 심화 수업을 들으신 분들 기준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독서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우리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1, 2월 설명 끝났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독서는 연습편 들어가요. 이 각성 독서 기초 독서 연습편에는 고난도 평가원 기출 문제만 들어가요. 고난도만.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직접 다 분석지를 써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성 문학 기초편 있죠? 여기는 고난도 문학 제시문만 들어가요. 이건 평가원입니다. 이것도 분석지 제가 다 써드려요. 근데 문학은 고난도 문제가 사실 많이 없어요.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그래서 요 4주 동안 200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고난도 문제를 다 보게 돼요. 당연히 수업 3시간으로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럼 여기 문학은 단련이라 되는데 요거부터 뭐하냐? 얘네 두 개. 그죠? 요거는 저기 하는 거예요. EBS. EBS 문학 작품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작품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작년에 70%의 직접 연계 있을 때도 안 했어요. 작품 공부하는 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1년 동안 문학 공부할 거면 굳이 EBS를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EBS 작품, 지금 올해 나온 것들 있죠. 그 작품이 여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 그 작품의 기출문제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에서 6월 사이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고요. 요 때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요 독서 연습편까지는 평가원 고난도 기출이라고 그랬죠. 여기 초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비문학에만 있는 거고, 쟤는 평가원 기출 아니고 평가원에서 옛날에 냈던 리트 시험지 아시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수능 비문학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평가원에서 출제했어. 그래서 평가원에서 비문학을 고난도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 사이에 껴있는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 수업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요때는 전문항 들어가요. 그래서 전문항 분석지를 제가 다 써서 드리는 거고, 요거는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주간학습지라든지 그런 데를 안 빼고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강사들은 맨날 수능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 많이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봐. 진짜 그런가? 2018 풀어보고 2020 풀어보고 작년 풀어보고 예시문헌 풀어봐. 느낌이 너무 달라. 학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출제된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수능 예시문항 요 4개 시험지 전체 분석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되시겠죠? 파이널 때는 제가 만든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한소 모의고사. 이 한소 모의고사 회사에서 자꾸 저한테 이게 작년에 제가 붓을 좀 많이 팔아줬거든요. 몇천 부 좀 팔아줘서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올해도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프리시즌 문제를 받아서 풀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정이라는 거는 9월 끝나고 나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종강 때까지 한 뭐 6에서 7주 정도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그해 6월, 9월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뭐 관련 기출이나 기타 다른 것들 엮고 공부할 거 있으면 같이 하면서 좀 우리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정립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실제 모의고사랑 요거랑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선택 과목. 우리 선택 과목은 전부 다 인강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현재 언어와 매체 인강이 촬영 및 업로드 진행 중이고 다 제가 찍어서 드려요. 화법장도 찍어 드릴 건데 화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1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안 봐. 화장을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 5월쯤엔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화장은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인강을 찍어주질 않잖아. 근데 내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간해수공업 인데 장비는 비싸요.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한 400만 원 합니다. 4K로 18시간 찍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걸 찍어 드리는데 언어 매체는 개념 교재만 교재비가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진짜 한 줄 한 줄 다 쓴 거거든요. 요거만 교재비 들어가고 이 문제풀이 교재랑 후속 연습 교재는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화작의 경우는 그냥 싹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야 나는 언어 매체 하다 중간에 갈아타야겠다. 갈아타세요. 상관없다. 언어 매체는 특강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요거는 뭐 현장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수업에 오신다면 이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간학습지. 이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독서, 문학, 현장 수업에서 진행하는 메인 교재들은요. 제가 전부 다 분석지를 써요. 이거는 평가원 고난도 기출 문제고 여러분이 꼭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수업의 내용 그대로 담아서 다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들 있잖아. 써줘봤자 안 볼 것들, 쉬운 것들 여기에 다 있어. 이 주간학습지에. 그래서 주간학습지에 초반은 평가원 기출문제 쉬운 버전, 난이도 낮은 것들 그런 애들 실려있고 이제 뒤로 가면 교육청 선별, 타지도 교육청 선별,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것들 쭉 다 실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오답모음 교재를 만들어드려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주간학습지 한 달 동안 공부하면 다시 보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요. 국어 공부하면 이게 문제인데 이게 국어는 뭔가 이게 한 문제당 부피가 크잖아. 그래서 교재가 한 10권, 20권 쌓이면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다시 안 찾아보게 돼.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게 약점을 발견하고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주간학습지에서 틀린 문제를 혹은 틀린 문제 아니어도 다시 보고 싶은 문제들 적어서 제출하시면 한 달 단위로 모아서 개인 교재를 찍어드려요. 요건 지금 1월 건 나가는 거죠. 나간 상태예요. 그렇다. 그 다음에 특별과제라고 있는 건 저희 조교들이 검사하지 않는 그냥 학습 자료입니다. 다모니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전부 다 출제한 겁니다. 저 문제 잘 만들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연을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모의고사 만들고 그 풀버전의 1회를 온라인에 공개를 했어요. 내 홈페이지랑 그냥 뭐 수만 이런 데 있잖아. 뿌렸어.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정답률도 확인할 겸. 그래서 올렸는데 그거 보고 연락 왔어요. 여기서. 이 학원이 아니라 본사 컨텐츠 팀에서 니 누구니? 너 우리 모의고사 좀 내라. 너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 투수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 모의고사 냈습니다. 진짜요. 잘 만들어요. 알겠죠? 개인 강사 중에는 탑 클래스예요.
내가 알려지지 않아 지금. 자부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보고 진짜 감동했어. 나 인스타에 강사 팔로워들 졸라 많거든요. 들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일단 난 팔로워가 내 자리야. 근데 이 중에 강사가 수백 명이야. 100단이거든요. 보고 와 대박이라고. 그냥 여기 잘 보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에 공통과목 미니 모의고사 요거는 이투스 재원생들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투스 콘텐츠 일부를 편집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돈 받진 않죠. 방문 예제도 무료로 드릴 겁니다. 다음에 EBS 문학기출 모금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EBS 작품에 이렇게 실려있는 기출문제 있잖아.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책이 4권 나와요. 수능 특강만. 이때 다 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업으로 제가 해야겠다고 느끼는 건 선배라서 수업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과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뭐 요거는 공부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들고 다니는 사전 느낌으로 참고자료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고전문학 어휘집 제가 고전문학 어휘를 좀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수업에서. 그래서 그거 예문과 함께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드릴 거고요. 문학 선택지 판단 개념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문학 수업할 때 선택지 판단하는 요령 계속 연습시켜 드리죠.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아마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양이 적어서. 그 다음에 EBS 문학 보충은 이건 EBS 작품을 좀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BS 문학 작품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울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보고 그 작품의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예상해서 써드리는 건데 이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전제하에 합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해당 월에 수업 연계자 받으시고 해당 주에 주간 학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 받게 됩니다. 독서 기초편 요약 강의. 다음에 요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제로 낼 건데 좀 귀찮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이거든요. 요약 강의가. 아니 4주치 강의를 요약했으니까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루한지 아시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요약본 교재가 분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되긴 해요. 어쨌든 그런 형태고요. 선택과목 강좌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인강으로 제공됩니다. 이거는 연락처고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일단 우리 수시를 고려하시는데 수능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겠죠. 일단 제가 수업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가르치는 걸 좀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적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시, 정시 둘 다 놓을 수가 없겠지. 수시 중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첨삭해드려요. 시즌 때 해드려요. 근데 선착순이에요. 제가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몸이 한계고 여러분 마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이 선착이라는 거는 등록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넘친다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부터 해드려요. 어쨌든 그런 건데 저 글 잘 써요. 믿으셔도 됩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서점에 제 책이요. 저 그 군대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뭐 강사연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온라인에서 네임드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건데 딱 그냥 어디 저기 구석탱이에서 굴러먹던 대학생 꼈다고요. 근데 글 내용만 보고 인쇄 계약한 거예요. 수경출판사에서. 자이스토리 파는 데 있잖아. 저 글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손을 받을 수는 없어.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가져오시면 아주 잘 읽히는 걸로 만들어드립니다.
되죠. 그게 우리 수강생들 서비스로 나간다는 거. 사실은 녹화라 자꾸 좀 꺼려지는데 그냥 할게요. 뭐 불러다 혼내시진 않겠지.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잖아. 그렇죠? 그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나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좀 후회 많이 했어 솔직히 하면서. 근데 그래도 뿌듯하더라고. 하고 나서 다 뭐 좋아하니까 뭐 합격은 제 손을 떠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수업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핵심은 이거야. 국어 공부라는 게 뭔가 한 개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도구를 배워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용 이해만 몰두해서도 힘들어요. 이거 두 개를 다 그냥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고는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지. 국어 공부 1년에도 성적 안 오른다던데요. 그럼 공부를 하지 마.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는 건 아니죠. 그치? 자, 봐. 언제나 잘 보는 거 있잖아. 시험을 잘 보는 거, 대학을 잘 가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돼. 1등급 미만인 학생들이 96%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 공부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성장할 걸 믿고 열심히 하시라. 굳이 나랑 같이 안 해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국어 학습 또는 수업, 제 수업이죠.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아볼게요. 저희가 50분 배정을 받았는데 강사 1인 설명회를 뭐 50분을 하니? 자꾸 녹화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Q&A를 좀 해볼게요. 우리 그래도 내적 친분은 있잖아. 몇몇은 실제 친분이 있죠. 근데 내적 친분이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누가 한번 막 이렇게 물꼬를 터야 이게 나오긴 하거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 나 퇴근하게. 요거 핑계로 100분짜리 질의응답 뺐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으면 퇴근하려고. 질문 있어요? 또 끝나고 나와서 막 물어보면 안 돼? 집에 갈 거야? 좋습니다. 안 나오길 바랬어. 알겠니?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있는 설명회 또 들으실 거잖아. 뭐 들으실 분들 있죠? 그럼 앉아서 20분 노가리? 나랑 물어봐. 아니야? 근데 쌤은 일단 수능 위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수능만 하는 거죠 1년 내내. 근데 그 수강생 중에 수시도 같이 준비하는 학생이 내신 기간. 네. 내신이 있는 주에 휴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저희 주말에 하죠. 일요일 14시, 그러니까 일요일 2시에 3시간 동안 수업 진행하는데 내신이 보통 주말에 걸쳐 있잖아요. 그 내신 있는 주에 하루 쉬어요. 한 주 쉬어요. 근데 이럴 수 있지. 전 한 2, 3주 쉬고 싶어요. 제가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수강생 자유지. 그러면 이제 선택이죠. 촬영본을 들을래? 아니면 그냥 패스할래? 이건 이제 수강생 선택이죠. 제가 내신을 챙겨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컨셉이 수능 수업이니까 어쨌든 내신 있는 주에는 쉽니다. 다 쉬어요. 그러면 좀 대답이 됐을까? 또 평일 수업은 없어요? 평일이요? 예,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오시면 돼요. 평일에는 그냥 집에서 주간학습지를 하시면 됩니다. 주간학습지 학습 상황을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4주 지났는데 그럼 저희가 이게 5일차의 복습 하루에서 6일 과정인데 5일차를 정확하게 20일 동안, 그러니까 4주니까 20일이잖아요. 5, 4, 20 잘하고 있죠? 20일 동안 지킨 사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인데 벌써 이렇게 이탈이 있어요. 뭔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나마도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잔소리하고 하니까 좀 하는 거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평일엔 주간학습지 그냥 졸라 하시면 된다. 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이씨야 씨. 뭐야. 그 주간 숙제는 네. 어느 정도? 양이요? 양은 문학 2, 비문학 2 하루에. 그러니까 제시문 4개죠. 일일에. 초반엔 할만해. 쉬우니까. 초반엔 할만해. 여러분이 어떤 기세등등한 상태니까. 근데 그게 주간학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4주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4주 과정이면 자 비문학 경우 제시문 많이 하면 한 4개 해요. 3시간 동안. 근데 그러면 교재에 4주 과정이면 제시문이 16개 실려있냐? 아니죠. 졸라 많이 실려있지. 그럼 나머지 뭐예요? 과제야. 그리고 특별과제 드리죠. 미니 모의고사 한 3월부터 드릴 거예요. 문학 기초까지 끝나고. 안 밀리고 하는 게 장한 거예요 사실. 어쨌든 주간학습지 자체의 양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 완주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근데 걔네들은 다 1등급이지. 왠 줄 알아요? 공부를 그렇게까지 막 토나오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봐. 그냥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내가 상담 오신 분들 몇 번 얘기했는데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뛰어난 애들은 수능 안 봅니다. 좀 많이 처지는 학생들도 이미 다른 게임으로 갔어. 수능이나 리그는 아예 참여 안 합니다. 수능 보는 사람들, 고3 때 수능 공부해야지 라고 앉아있는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고만고만 해요. 재능 수준이. 그래서 유일한 변수가 노력이야. 얼마나 참고 열심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하냐. 근데 여러분 작심 3일도 아니야. 해보면 알아. 3일도 힘들어요. 작심 3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치면 작심 3시간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간학습지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긴 할 거예요. 어쨌든 양은 딱 그래요. 양은 그거는 바뀌진 않을 겁니다. 또 퇴근이라고 하면 누구 질문할 거지? 네, 어쨌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주 좋네요. 감사드리고. 그럼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여기로 하면 되잖아. 이미 지금 인스타에서 저랑 소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전 되게 격하게 반기는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환영합니다. 답답하면 전화해. 받진 않을 건데. 고생하셨어요.